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민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올렸던 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안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한번 오늘은 그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앞을 내다보는 것 자체, 예측을 해본다는 것 자체, 이것이 보통 신의 영역이다. 사람으로서는 당장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기나 부동산 예측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많이 망설이시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래서 부득이 다시 한번 양해를 바라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데서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항상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을 때는 현재의 그 상태를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 또 많은 전문 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도 정부의 정책,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는 그런 데에서 나오는 거가 저점이 침체기인지 회복기인지 상승기인지 또 정점에서의 어떤 정체기인지 후퇴기가 되는지 그 다음에 하락기가 되는지 또 저점에서의 다시 침체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투자에서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동산의 종류마다 또 사람의 성향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큰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경기 변동, 이 경기 순환 과정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상승하고 정점까지 가는 이런 과정의 이 초입 부분에서 초입 밑에 부분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무릎에서 사게 된다면은 여기에 오르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점 부분에서 만약에 사게 되든지 여기서 파는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이 후퇴기를 거쳐서 저점 부분을 거쳐서 다시 회복기를 왔을 때가 정점 부분이 되거든요. 이제 다시 사야 될 그 시기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지금 이 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시기들을 맞춰서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내려간다 그래서 한없이 내려가서 옛날에 전고점을 찍는다. 또 올라간다 그래서 한없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이런 거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가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회복기 또그 확장기, 그다음에 후퇴기, 수축기를 거치는 이 네 개의 그 패턴을 가면서 중간에서 정체기, 저점에서의 침체기, 이 기간들을 또 중간에 양념같이 넣어가면서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를 때에는 기존의 저점 부분에서 다시 오르기, 중간 부분에서 중간이나 한 70% 선에서 오르기를 시작을 하는 거고 한 2, 30% 빠지면 거기서 다시 오르더라.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이거는 2, 30%, 30%, 10%뭐 이게 없어요. 보면 어떤 때는 5% 내지 10% 빠질 때도 있고 좀 많이 빠진다 할 때는 한 30% 정도 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수도권에서 빠졌었습니다. 평균이 한 3, 40%가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전문가들이나 또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하 저점이로구나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그 저점을 딱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서 약간 회복하는 시기. 또 정점 부근도 정점 부근 전에서 파는 사람들은 팔아야 되고, 정점을 지나서 정체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잘 안 팔려요. 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는 사고자 해도 이 저점 그 바닥에서는 좀 사지기는 하는데, 올라갈 때 회복기서부터는 사기가 그렇게 또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땐 팔리지도 않고 요땐 사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릎에서 사라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깨에서 팔아라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어깨에서 팔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하자,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다 틀려요. 이게 하는 것이 어떤 뭐 에, 어떤 그냥 룰에 의해서 딱 짜여서 돌아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각자가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은, 많은 사람 7, 80%는 이 패턴을 가지고 하면은 크게 손해는 안 보고 어느 정도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지금 보면 지난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많은 전문가나 우리 투자자들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일부 극소수에서는 하락을 대비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한 2, 3년 전서부터 부동산 시장이 지금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같은 때 정리를 하실 분은 하세요. 이익을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예측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정권 창출이나 새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많아가지고 많이 오를 것이라고 아마 주장들을 했고 기대를 많이 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그 상황을 몸소 지금은 느끼게 되죠.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실제 매물이 거래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많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런 거 느끼는 감을 잡는 것을 제가 우리 절기력의 계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입춘이 2월 4일경에 옵니다. 이때 오는데, 자, 입춘이면 이때 봄이 왔어요. 봄이 왔는데 우리가 봄을 제대로 느끼는 건 언제 느끼게 되느냐 하면은, 이것보다 한참 지난 춘분 때, 그러니까 한 세절기가 더 지난데 한 달 반 정도 지난 그런 때에 가서나 봄을 제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 벌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라든지 이런 자연 생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이때부터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활동을 시작하고 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만이 이걸 못 느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며칠 전에 지나간 8월 7일경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는데 우리가 가을이라는 제대로 느끼는 것은 언제냐면, 이거 역시 9월 세절기가 지나가는 9월 말경이 되어야지, 예, 추분이죠. 9월 말경이 되어야 이제 가을이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또 저거에서 8월 23일경에 처소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처소라는 절기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더위가 물러가는 그런 시기, 처서라는 말 자체가 더위가 물러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처서라는 절기가 어떠냐 하면, 나무에 올라가던 그 물이 안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안 올라가는 안 올라가는 시기가 되어서 이때 이후로는 나무가 이제 서서히 가을을 준비하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들은. 그래서 풀도 보편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잘 안 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초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언제 했냐면 8월 말부터 9월 초순에 어제가 백로였었나요? 그런데 이런 백로 무렵에, 오늘이 백로인가 보네요.
백로 무렵에 이럴 때 이제 그 하는 겁니다. 아, 내일이 백로네요. 내일이 백로인데 이 무렵에 벌초들을 보통 하는 거예요. 한절기가 지난 후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그 여진이라 그러죠. 우리 이렇게 그 오던 것이 계속해서 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 또 그동안의 영양분으로 자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 지나야 그때부터 풀들이 제대로 안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시 이제 우리 그 부동산 주기로 와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오고 가는 주기가 미리 와요. 징조라는 것도 내 그런 저것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경험이 많거나 많은 경험을 했거나 또는 아주 예의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 느끼는 순간부터 이제 닥쳐왔구나 하고 움직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저 부동산 경기에서도 주역에서는 보통 30년, 60년, 180년을 주기로 해서 이 주기가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보통 서양의 주기들은 40년 주기, 10년 주기, 17년 주기, 15에서 25년 주기, 45년에서 60년 주기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이 그 주장했던 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어떤 하나가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대충 갖다가 끼워 맞추면 다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큰 파동이 오고 때로는 작은 파동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나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30년, 40년, 50년 하듯이 10년과 30년, 또 15년, 25년과 또 10년, 30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겹치는 시기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겹치는 시기. 이럴 때는 대부분 좀 큰 파동이 오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경험에 의해서 아무래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데 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아요. 어느 거 하나도.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그저 예측일 뿐이고 다만 그때그때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A에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 그래서 올라갈 때는 3파, 내려올 때 2파 이렇게 해서 총 5파로 이루어지는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해서 이제 내리고 하는 이 5파로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내릴 때는 또 이렇게 3파로 이루어지는 거. 그래 5파와 3파로 이루어진다는 엘리어트 파동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그동안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 것을 또 경기가 이렇게 오르고 내린 것을 보면 거의 이런 파동을 쓰는 거고 이게 실제는 주식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치고 김기원 대표님이 쓰시는 거 거기에 보면 데이터로 보던 부동산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방송한 이게 브릿지 TV에서 방송한 자료인데 그분 역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하면서 뭐 해가지고 과거의 자료서부터 지금 앞으로 예측하는 거. 그래서 2022년이 꼭지였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는 2021년이 꼭지로 보세요. 그분도 2022년이 꼭지였고, 2027, 8년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그 데이터로다가 분석해 보면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그 아까 이 앞에서 파동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면 지금 이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실제는 그 주역이나 이걸로 보면 2021년이 2021년부터 하락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2019년도에 임대차 3법이 생기고 돈을 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원래대로 갔어야 되는 거를 약간 연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된 면이 있으면서 그때 우리는 상승을 폭등을 했어요.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파고는 조금 더 깊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원 저거보다 버블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만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그 이전 것까지 같이 꺼져 먹기 때문에 이번 파동은 조금 하락이 조금만 더 클 수 있겠다. 그래서 일부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기를 뭐 한 20, 30%, 심하게 예측하시는 분들은 4, 50%까지도 하는데, 예, 저는 그냥 몇 프로다 얘기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정점이 지나고 나서 주식에서도 보면 정점이 지나고 나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주식이 정점이 지나고 나서 6개월 내지 1년 되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게 돼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사람들은 6월경에 많이 느끼기 시작을 했고 조금 늦으신 분들이 지금 와서 느끼기 시작을 한 거고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부동산에 하락하는 시기는 6에서 1년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다. 주식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얘기고,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을 전서 보았을 적에 이제는 속절없이 하락기로 접어드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럼 이 하락기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침체기가 보통 한 1에서 3년 정도 가고 또 4, 5년 정도의 긴 침체기가, 그러니까 이게 침체기라고 그랬는데 하락기가 보통 1에서 3년 정도 가고 침체기가 한 4, 5년 정도 가기 때문에 김침체기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이 바닥은 아닐 것 같고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이 아마 우리가 느끼는 바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체를 이어가다가 짧으면 한 2026, 7년경 또 아니면 203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현재의 순환기는 어디냐? 정점을 지나서 이미 하락기에 진입했다. 하락기에 지금 한 10% 이상을 하락한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 이렇게 10%, 20% 처음에 떨어질 때 어느 정도에 떨어질 때는 총 떨어지는 걸 100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 40% 떨어질 때까지는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으면서 어째나 하나 일어나고 거래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파시고자 하는 분은 전고점 이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을 버티다 나면 그때부터 내린 값에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몇 개가 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요. 100까지 내려간다고 얘기했을 때 얘기하면 3, 40에서 그 다음에 한 5, 60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거래가 또 좀 일어납니다. 또 침체를 가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5, 60에서부터 이제 약간의 출렁거림을 하면서 침체로 계속 흘러가면서 조금 더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규제 대책이나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지금 현재가 90년대 말 내지는 2000년대 초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 얘기냐면 90년대 말에는 80년대 말에 부동산이 폭등이 일어났다가 80년대 말 내지는 90년대 초반에 일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00만 호를 발표하면서 했던 시기와 지금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 상황이고 2000년대와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2000년대에는 우리나라 국토종합계획 4차 계획이 발표되던 시점이고 도시기본계획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오던 시기입니다. 지금 똑같이 5차 계획이 나왔고 국토종합계획이 나왔고 시군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2022년부터 아마 2, 3년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나오는 것이 지금 비슷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계획은 2000년대 초반하고 비슷하다. 이게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뭐 경기 이게 하락하고 있고 주식도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고 2022년이
겨울이 되고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사실 2022년 겨울보다는 여름 내지는 잘하면 내년 겨울이 될 조금씩 늦어지는 그 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진즉에 한 2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22년 추석 이후 또는 겨울이 바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좀 길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주택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24년 내지 2029년 정도까지는 장기 침체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그렇다면 2023년부터 부동산 경공매 시장도 좀 더 문이 확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은행을 믿고 뭐 어디를 믿고 있지만 제가 IMF 때하고 금융위기 때 보니까 예, 우리 수전노라 그러죠. 예. 수전노 고리대금업자. 예, 은행이 딱 그 저겁니다. 간도 쓸게도 다 빼줄 듯이 했지만은 실제 불황기가 오면은 예, 밥통까지 다 뺏어가는 게 그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저거 해서 제대로 이자 못 갚고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에는 예, 이 경공매 물건도 폭포수처럼 쏟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제 강의 자료 중에서고, 요거는 엘리엇 TV 방송의 주식 분석 자료 차트에서 제가 따갖고 왔습니다. 엘리엇 그 방송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재의 그 부동산의 경기가 89년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 또 2000년도하고도 비슷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해본 거예요. 이건 89년과 대비를 해본 거고, 이거는 2000년도와 현재를 대비해 본 거고, 이렇게 하면서 이 경기가 꺾이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주장한 건 2021년 10월 달을 꼭지로 지금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을 꼭지로 놓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언제다 뭐 또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2021년 추석을 지나고 나서부터 부동산 시장은 꺾이기 시작했다. 다만 일부 심리를 가진 사람 또 일부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조금 지연됐을 뿐이다 그런 거고 특히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는 분명히 꼭지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호가를 높이면서 팔지를 않아서 거래가 없어져 버리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이렇게 수직 하락을 하는 그러한 시기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수직 하락을 해서 뭐 몇 억씩 빠졌느냐 어쨌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이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현재를 투자한 상태라면은 잘 점검을 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방어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장기전에 대비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더라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보유하고 가셔라. 또 그럴 능력이 된다면 보유하고 가셔라.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 6년 아니면 거의 10년 가까이를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을 만큼의 해야 된다. 나는 월세가 들어오고 있어. 월세 믿지 마세요. 지난 IMF 때도 그렇고 또 금융위기 때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원 그 내 채권이 나도 갚지를 못하다 나니까 경매로 나가서 쫄딱 망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받고 죽은 사람까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세는 믿지 마세요.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 예, 내 직장은 철밥통이다. 난 꼭 그렇다. 그래서 나는 봉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이런 정도 아니고 월세가 안 들어오면 내가 어디에서 그 정도는 1년이고 뭐 얼마를 융통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극복해 냈던 그런 분들 또 경험을 했던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셔라 하는 거고
부동산 투자는 나와 내 가족이 잘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돈 벌자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도움이 될지 잘 살 수 있을지 하는 것에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또 내가 지금 투자하는 거에 하는 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고 대출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처분해라. 하지만 금리가 7% 이상이 되고 그 기간이 5, 6년 정도가 된다 해도 견딜 수 있고 그 보유한 부동산이 그만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보유하고 가셔라. 여기서 제가 7% 이상 되고 물가 상승률 33%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연 15% 이상 수익이 날 때에 보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5 내지 7년 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래야 보유할 가치가 있다. 예. 요거 얘기할 때 가끔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한 것만 아니, 왜 내 돈에 대한 건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총 투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보유할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약 60%, 5, 6년 후에 60%가 오르면 본전이십니다. 본전이려면 지금 차라리 돈이 남아 있다면, 예, 오히려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죠. 경매가 쏟아지고 그럴 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비용,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처분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기회를 투자를 할 사람이라면 기회를 엿보셔라. 예. 새로운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정말 가치가 있고 좋은 물건이라면 언제든지 하세요. 예. 그거는 뭐 따질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매나 이런 물건이 나올 때까지 좋은 물건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고 조금은 있어도 괜찮다. 왜냐면 2, 3년 동안은 조금 더 하락을 할 것이고 침체기를 그다음부터 겪어가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좋은 물건이 나와서 다시 회복기 이전에 얼마든지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서두르지는 마시라. 다만 좋은 물건이 나오면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가격 조정이 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좋은 물건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더 중점을 두고 투자에 염두에 두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현재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앞으로 침체기가 와도 또 어떠한 일이 와도 내가 대출 이자를 견딜 수 있고 또 그거를 내가 보유했을 때 그만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물건이라면 보유하고 가셔라. 그렇지 않다면 처분하셔라.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라면 지금 서둘지 마셔라. 다만 좋은 물건이 있으면 투자해라. 그리고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더 침체된 데에서 아무래도 좋은 물건들이 좀 더 나올 거니까 그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 그러니까 앞으로 20년간의 개발 계획이 앞으로 2, 3년 사이에 나온다. 근데 그때는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은 시기다. 이때는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를 해서 부동산에 아주 학을 띄워가지고 부동산 보기도 싫은 사람은 이런 좋은 기회, 좋은 개발 계획이나 좋은 앞으로의 계획이 와서 좋은 물건이 있어도 학을 띄웠기 때문에 안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내가 정비를 하고 이러고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고 기다리다가 보면 이런 물건이 나오면 잡을 수 있고 결국은 나중에 앞으로 10년, 15년, 이게 20년 계획이니까 20년 후에 나에게 정말 우리 가족,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래도 지금 좀 팔릴 적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하시라고 해서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점 지금 빨리 판단하시고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본인의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투자하시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